조국 장관이 오후 2시 사퇴를 발표하고 난 뒤 갑자기 3시쯤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일반 국민이라면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남편이 오늘 오후 2시쯤 장관직을 사퇴했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이렇게 조사를 중단하고 집에 가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물론 검찰의 배려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이 사퇴했으니까 아내 정경심 씨 피의자 조사를 하다가 집으로 돌려보내준 건데 이것도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특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조국 장관이 오늘 오후 2시쯤 장관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검찰에 5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 정경심 씨는 5번째로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정경심 씨를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다른 것보다도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문서 위조 의혹 등을 조사했는데 12일부터 오늘은 4번째, 5번째 조사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사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이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의 설립 자금을 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링크P의 투자처를 상세히 알고 있고 WFM이나 IFM 등에는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FM의 이 설명회에 직접 참석한 적도 있고 WFM으로부터는 자문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WFM의 주가 조작 의혹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조사를 받고 있던 정경심 씨가 갑자기 남편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는, 긴급 대변인 성명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놀랐나 보죠. 이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일반 서민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한테 신변에 이상이 생겨서 나 조사 못 받겠다, 집에 가겠다. 윤석열 검찰도 상당히 자비로운 검찰입니다. 이 정도 배려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인권 운운하는 민주당과 청와대는 뭡니까? 일반 국민이라면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갈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갑자기 몸이 아프다면서 1차 조사 때는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검찰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3시가 좀 지나가서 이 정경심 씨가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사퇴한 것을 알았는지, 이 검찰이 가르쳐줬는지, 아니면 변호인이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남편이 사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경심 씨가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5번째 소환 조사를 받다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검찰은 당초 정경심 씨를 오늘 5번째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내일은 조국 장관이 당초에는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서 김오수 차관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 내일 모레 글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은 윤석열 총장까지의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이번 주 말쯤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5번째 소환 조사를 받던 정경심 씨가 돌연 남편의 사퇴 소식을 듣고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상당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만약에 아침에 검찰이 소환되기 전에 정경심 씨가 남편으로부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들었다면 이거는 계획된, 쉽게 말하면 또 조사를 성실히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몰랐다면 더 충격적입니다.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1.1 상당히 빈약한 득표율로 득표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뭐였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대한민국의 빈곤층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책 실패에서 깨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못 사는 사람을 더 못 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능해서, 현실 경제를 너무나 잘 몰라서 내놓는 경제 정책마다 구멍이 나고 결국 성장률은 퇴보하고 국민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경제 정책은 지금 현재 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능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 식당 주인들,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이 정책들, 그냥 탁상 공로로 만든 이 정책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심 또는 강남 이런 곳의 최저임금과 저 지방 시골의 식당 최저임금이 같다면 배겨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뭔가 본인이 이걸 했다는 티내는 일에만 집중하지 현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실제로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뒤늦게야 이렇게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 하겠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급격하게 내는 것을 지향하겠다. 선거 공약이던 시간당 10,000원 당분간 포기하겠다. 이게 다 시장에 손을 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항복하고 만 겁니다. 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지 못합니까?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왜 장관들이 주도적으로 이 경제를 뚫어내지 못하고 청와대의 지시만 받으려 합니까? 청와대에 건넜던 정책들을 실현하다가 지금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황 수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52시간제를 적용할 때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자본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이걸 과연 감당해내겠습니까? 지금 작은 중소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공장 짓고 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를 리 없는데 아니 경제는 수치 아닙니까? 통계가 나오고 늘 바쁘게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현실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경제관료들이 제대로 된 경제관료들 맞습니까? 자, 황 수석은 이어 탄력 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 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계도기관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늦어지면 안 됩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만 해도 취임 2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률을 2.5 내지 2.6%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 내지 2.1%로 낮춰잡았습니다. 불과 5개월이 안 된 시간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왜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경제팀이 무능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늦어도 12월이 되기 전에는 보완책이 나와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차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번 달 중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달 중, 그런데 이것도 청와대와 서로 의견 교환이 안 되는 것인지 말이 조금 다릅니다.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청와대와 경제부처 사이에 행정부와 청와대 사이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청와대는 청와대로서의 조정 역할에만 이제 멈췄으면 합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말했듯이 이제 좀 더 많은 것들은 청와대가 각 정부 부처로 이완해줘야 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인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급하게 마음대로 했다면 지금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 정권이 출마한 지 지금 이제 터닝포인트 절반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식으로 경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다 시장에 손을 든 꼴이 됐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 이 황 수석의 발표는 잘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발표를 해야지 기업들이 조금은 안도를 합니다. 만약에 이거 제대로 못해서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밀어붙이면요. 이제 중소기업들, 문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해외로 빠져나갈 겁니다. 국내의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다 공중에 떠버릴 겁니다. 정말 경제 문제는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이 나서고